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이재호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인권, 우리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노동하면 어떤 생각 혹은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림에서 보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힘든 일, 혹은 돈을 버는 수단, 힘들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아니면 힘들고 하기 싫은 것, 이러한 노동에 대해서 또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노동자 혹은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상수배자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인데요. 이 현상수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노동자풍이라고 묘사를 함으로써 마치 노동자는 뭔가 좀 어둡고 위험해 보이고 혹은 꺼려지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래 노동자는 네모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어떠한 초등학생은 노동자는 덜 배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몇몇 우리 사회 일부 혹은 사람들 가운데 노동 혹은 노동자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는 노동이라는 단어보다 더 자주 쓰이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초성 퀴즈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핑크색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인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뭐에 대한 의미일까요? 네, 노동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그럼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근로라는 단어이죠. 그러면 이 노동과 근로, 이 두 가지 단어가 매우 유사하게 거의 같은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인데요. 어떠한 단어가 조금 더 우리의 일하는 삶에 대해서 적합하게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노동은 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능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표현한 단어라고 한다면, 근로는 국가 또는 기업의 관점에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라는 그 점, 부지런함을 강조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로할 때 근자가 한자로 근면성실 할 때 쓰이는 이 부지런할 근자이거든요. 이 법적인 개념 용어로서는 여전히 근로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 생활에 익숙하고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굳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한다라는 가치가 더 추가된 부여된 단어이기 때문에 딱히 적합한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몇몇 사람들이나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이 노동 혹은 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 혹은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위험한 일 혹은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단지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살려낸다면 누구를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노동자라는 개념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해당될까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윗줄 맨 왼쪽에는 하얀 가운과 청진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의사인 것 같고요. 그 옆에는 사업가 혹은 건축가처럼 보이고, 그 옆에는 소방관 혹은 광부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또 그 옆에는 음악가, 가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밑에 줄 왼쪽에는 농부, 그 옆에는 페인트공 혹은 건설 노동자, 네, 그 옆에는 요리사, 그 옆에는 경찰관,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노동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답은 모두 다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일을 해주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삶을 영위하는 사람,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내용으로는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의미하죠. 우리의 삶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지탱되고 있고 또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노동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의 삶의 수준, 삶의 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치 TV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에서 나오는 출연자들의 일과와 같이 하루 종일 밥해 먹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하루가 다 끝나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마 많은 학생들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을 나와 별로 상관없는 어른들이 쉬는 날 정도로 여겼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또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것을 기념한 아주 숭고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이 사진은 산업혁명 초기 굴뚝 청소 노동자의 사진인데요. 사실 잘 보시면 매우 어린 나이의 노동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굴뚝이 좁기 때문에 만 5세, 6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러한 노동을 감당했었다고 하네요. 또 이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방직 공장, 천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만 12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이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갱내에서,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그린 판화인데요. 잘 보시면 이 역시 갱내의 그 갱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어린 12세 미만의 노동자들이 광부로 이렇게 석탄을 운반하는 일들로 많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설국열차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이처럼 어린 아동들조차 12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까지 이 장시간의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당시의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20세를 채 넘기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들, 특히 또한 여성들, 특별히 보호의 필요가 있는 연약한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노동법의 시작입니다. 네, 이처럼 노동자라는 역할이 생겨난 이후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루 8시간 근로, 일주 40시간 근로, 혹은 최저임금 제도, 아니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법적인 보호 장치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보호 장치들이 참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법에서 보장된 내용들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을 월급으로 받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만족스러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죠. 2020년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 보면 대략 18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4인 가정,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 모두가 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대략 3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그 가정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올해 중위소득을 한번 살펴보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47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소득 수준을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맞벌이를 한다고 했을 때 360만 원의 월 수입이 생긴다는 것은 이 50등에 해당하는 475만 원의 수입보다도 약 115만 원 정도다 못 미쳐서 글쎄요, 등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7, 80등 이하의 소득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된, 법이 보호하는 그 수준만큼만으로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으로 정함을 받고 그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된다면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 또는 보장해주는 그 최저 기준 이상으로의 근로조건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나아가 필요한 근로조건들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바로 노동 3권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단결권이 있습니다. 단결권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로자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보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권리이죠. 두 번째로는 단체 교섭권이 노동 3권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단체 교섭권은 노동자의 단체가 사용자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면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해서 자신들의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노동 3권의 행사로 단체 교섭권의 행사로 사용자에게 단체 협약의 체결,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그 약정을 체결하기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동 3권의 내용 중 하나는 단체 행동권입니다.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해서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죠. 쉽게 말하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 교섭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라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구체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노동 조건을 실현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협상 내용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결렬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노동자 측이나 사용자 측 모두 자신들의 실력 행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 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행동, 권리가 바로 파업입니다. 이렇듯 노동상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노동상권이 헌법에서 보장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정당한 노동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에서 정한 권리나 내용들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노동상권의 행사 중에 하나로서 만약에 파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요. 원래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계약의 의무, 주요 계약의 내용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죠. 그런데 파업을 행하게 되면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해야 되는 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 위반이 되겠죠. 그렇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사용자 측에서
물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노동 3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계약 위반의 책임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당한 노동 3권의 행사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버스를 타고 다닐 때나 거리를 다니면서 임단협 투쟁 아니면 머리에 띠를 띠고 큰 소리가 나는 확성기를 들고 시위하는 장면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하철을 타시면서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서 배차 간격이 좀 더 늘어짐에 따라서 불편을 겪은 적은 없으셨나요? 그럴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아, 시끄럽고 불편하게 왜 저렇게들 극성들이지?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의 노동에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무엇일지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노동인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